자, 114쪽에 102번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이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런 말이 나왔고 x는 2를 근으로 가질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서연아, x는 2를 근으로 갖는다라는 말은 x 자리에다가 2를 뭐 해봐라? 대입을 해봐라. 자, x 자리에다가 2를 대입을 했을 때 그때 나오는 식이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러면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라는 말을 보는 순간 이거는 k에 대한 뭐구나? 항등식이구나. k에 대한 항등식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내용만 캐치하면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우선 x자리에 2부터 대입할게요. 요 주어진 식에 x자리에 2 넣을게요. 자, 승우가 한번 해볼까? x자리 2 넣으면 어떻게 돼? 8 플러스 a 괄호 k 플러스 1 2. 그럼 2를 우리 여기 앞에다 이렇게 쓸까요? 네, 어차피 곱해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더하기 b 괄호 k 마이너스 3은 0입니다. 자, 대입은 끝났고요. 이 식이 예진아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당연히 얘를 누구에 대해 정리해야 돼요? k에 대해 정리를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한번 전개하겠습니다. 전개. 자, 서진이 해볼게요. 자, 8 냅두고요. 얘를 이렇게 분배하면 어떻게 돼, 서진아? 2ak 플러스 2a 잘했고, 그 다음에 b를 분배하면 b를 이렇게 분배하면 bk. 오케이.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k에 대해 정리할 겁니다. k에 대해 정리한다는 건 k가 들어가 있는 애들 싹 모아주고 k가 안 들어가 있는 애들 싹 뒤로 빼주고 이렇게 만들겠다는 얘기. 그지? 자, 민서야, 그럼 여기 앞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지. k를 갖고 있던 애가 얘하고 얘니까 2a 플러스 b가 들어가야 되고요. 요 뒤에는요. 8을 끝에 쓸게요. 플러스 8 여기다 쓸게요. 2a 그렇죠. 2a 마이너스 3b 플러스 8은 0 이렇게 되겠지. 자, 근데 이 식이 주용아 k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성립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둘 다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나와야지. 안 나와? 그거 뭐? 넌 딱 한 단어만 얘기하면 돼. 둘 다 어때야 된다? 둘 다 0이어야 된다. 0. 0이어야 된다. 야, 얘가 0이어야지 내가 k 자리에다가 얼마를 집어넣든지 이만큼이 0이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얘도 얼마여야 돼? 얘도 0이어야지. 그래야지 0 더하기 0은 0이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야 k 자리에 뭘 집어넣든 무조건 0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k에 대한 항등식인데 이쪽이 0이면은 요 부분도 0이고 동시에 요 부분도 0이고 이렇게 푸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2a 플러스 b는 0이고요. 요거는 좀 넘기면은 2a 마이너스 3b가 마이너스 8이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둘이 빼면 어떻게 될까요? 빼면은 서연아 뭐지 빼면? 뭐라고? b는 2 그렇죠. 4b가 8이니까 b는 2. b가 2면 a는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네, 그래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답은 1이 되겠습니다. 1. 그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무슨 뜻인지 파악해야 내가 식을 어떤 방향으로 정리할지를 정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장을 봤을 때 k에 대한 항등식이구나 라고 체크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여러분 103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물건을 원가의 A%, 뭐 원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A%의 이익을 붙였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밑에는 A%를 할인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런 표현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걸 식으로 어떻게 쓸 건지를 알아야지 풀 거 아니야. 그지? 맞죠? 자, 여러분 몇 %의 이익을 붙였다라는 말이 나오면
이해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이해가 안 되면 암기라도 해야 됩니다. 자, A%의 이익을 붙였다 그러면 이거는 곱하기 뭘 하란 얘기냐면 1 플러스 100분의 A를 하란 얘기입니다. 자, A%가 100분의 A인 건 다 알 거고요. 그럼 그냥 100분의 A를 곱하지 말고 1 플러스를 플러스 여기다 1을 더하는 이유는 그냥 100분의 A를 곱해버리면 이거는 그냥 원가에 A%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10만원짜리 물건이 있는데 내가 이 10만원짜리 물건에 20%만큼의 이익을 붙여서 이 물건을 팔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10만원에다가 곱하기 그냥 100분의 20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몇만 원이 되죠? 2만 원이 되지 않나요? 맞지? 그럼 내가 10만 원짜리를 2만 원에 팔 수는 없잖아. 나는 10만 원짜리 물건에다가 2만 원만큼의 이익을 붙여가지고 얼마에 팔고 싶은 거야? 12만 원에 팔고 싶은 거예요. 그쵸? 12만 원에. 그러므로 내가 10만 원에 20%만큼의 이익을 붙였다면 이게 아니고 10만 곱하기 1 더하기 100분의 20 이렇게 써야 그래야지 요게 10만이 되고 요게 2만이 돼가지고 12만이라는 가격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A%만큼의 이익을 붙였다라고 하면 우리는 1 플러스 100분의 A를 곱한다 이렇게 기억해야 되고, 그럼 이건 반대죠. A%만큼 할인했어요. 주용아, 할인한다 그러면 뭘 바꾸면 될까? 맞아요.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자, 그래서 곱하기 1 마이너스 100분의 A 이렇게 해주면 이게 A%만큼 할인을 했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차근차근 써볼게요. 이 물건의 원가가 3,000원입니다. 원가가 3,000원. 승우야, 원가가 뭐야, 근데? 원래 가격. 정가는 뭐야? 차이가 민서야, 원가 정가의 차이가 뭐야? 이 문제가 중학교 때도 원가 정가라는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세연아, 원가 정가의 차이가 뭐야? 하연이? 그 우리 혜원이는 알겠지? 혜원이는 나하고 그래도 수업을 몇 년을 했는데요. 나 원가 정가 차이가 뭐예요? 뭔가요? 원가와 정가의 차이. 기대한다. 일단 원가는 원래 가격. 원래 가격이고, 그럼 정가는 정가는 그것보다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높은 가격이야? 아니 낮은 가격. 아, 낮은 가격이에요, 정가가? 아니 높은 가격. 그래, 다 모르는구나. 주용이 네. 원가 정가. 원래 가격. 정상적인 가격. 원가는 뭐 비정상적인 가격인가 그러면? 예진이는? 네. 원가 정가가 뭐야? 몰라요. 그럼 서진이? 원가 정가. 이 원가 정가는 진짜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원가 하면 그냥 원래 가격이라고 하는데 원래 가격이 뭐냐? 니네가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 거잖아. 장사를 하려면은 내 만약에 핸드폰을 팔 거면은 내가 이걸 만들어서 파나요? 어디서 사와서 팔겠지. 요즘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파는 게 뭐가 있어요? 다 어디서 사와서 파는 거지. 그치? 그러면 내가 사온 가격이 있을 거고 내가 팔려고 정한 가격이 있을 거 아니야. 사온 가격이 뭐야? 원가. 내가 팔려고 딱 붙여놓은 가격. 이거 얼마입니다라고 가격표 붙여놓은 거. 그게 뭐야? 정가지. 그러면 상식적으로 내가 돈을 벌려면 원가보다는 정가가 당연히 어때야 돼? 높아야지. 그치? 더 싸게 팔면은 팔 때마다 손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원가는 내가 사온 가격, 정가는 내가 팔려고 딱 붙여놓은 가격. 이게 정가입니다. 그치? 기본적인 단어의 뜻을 알고 있어야 이런 문제를 봤을 때 무슨 상황이구나 라고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물건은 원가가 3,000원이니까 내가 3,000원에 사왔어. 근데 이제 이 물건을 팔려고 자 정가, 내가 이제 가격표를 붙일 거예요. 가격표를 붙이는데 그 가격표에다가 얼마를 붙일 거냐면 원가, 방금 사온 원가 3,000원에다가
A%의 이익을 붙인 거니까 아까 배운 대로 자, 1 플러스 100분의 A를 곱한 거. 자, 요것을 우리가 정가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 가격에 팔려고 해봤는데 잘 안 팔려. 잘 안 팔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 잘 안 팔리면 깎아줘야죠. 그쵸? 깎아주는 게 지금 A%만큼 할인해주는 게 깎아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정가에 팔고 싶었는데 잘 안 팔려가지고 가격을 좀 깎아준 건데 그 깎아준 가격은 자 기본적으로 정가가 이거였잖아요. 원래 이 가격에 팔고 싶었는데 잘 안 팔려서 깎아준 거야. 깎아준 건 요걸 곱하면 되는 거죠. 그죠? 정가에서 A%만큼 할인했으니까 그래서 요 뒤에다가 이걸 또 한 번 곱합니다. 이렇게 곱합니다. 이렇게 한 것이 이게 최종적으로 내가 판 가격인데 그 최종적으로 판 가격이 지금 얼마래요? 2,880원이래요. 돈을 번 건가? 돈을 벌었니? 못 벌었죠? 3,000원에 사가지고 2,880원에 판 거니까 손해본 거죠. 그쵸?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고 그럼 우리는 이 식을 풀어가지고 A를 찾으면 되는 건데 우선 3,000하고 2,880부터 처리를 좀 할게요. 양변을 3,000으로 나눠버립시다. 요 둘이 같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으니까 양변을 3,000으로 나누고 얘네 둘은 서로 전개시키기 편한 모양이잖아요. 합차 공식이니까 자, 1 마이너스 만분의 a제곱으로 전개시켜 주시고 3,000은 이쪽으로 나눠주세요. 양변을 3,000으로 나눴다. 그럼 여기가 3,000분의 2,880이 되겠죠.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서연아 이거 약분시키면 뭐 될까요? 일단 공 하나 떼면은 300분의 288이죠. 이거 얼마로 약분될까요? 얼마? 2로. 근데 좀 큰 숫자로 좀 가볼까? 이거 둘 다 3의 배수 아닌가? 3의 배수 맞죠? 그죠? 그럼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니까 6의 배수겠지. 그죠? 6으로 일단 약분시켜볼까요? 6으로 약분시키면 어떻게 되죠? 50분의 47이야? 48. 그럼 2로 한 번 더 되네. 그지? 2로 한 번 더 약분시키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되죠. 자, 지금 우리는 요거하고 같은 상황입니다. 그쵸? 그러면 1을 넘길까요? 여기 있던 1을 넘겨요? 그럼 요 뒤에 빼기 1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만분의 a제곱이 자, 여기서 1 뺐으니까 마이너스 25분의 1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 플러스로 이렇게 바꿔버리면 되고요. 자, 만을 양변에 곱해주시면은 자, 만을 곱하면은 25분의 1에다가 만 곱하면 얼마니 승우야? 400, 그쵸? a제곱이 400. a제곱이 400이니까 a는 얼마? 20. 그렇죠. 네, 그래서 a 값이 20이라고 구했고요. 근데 20이 답이 아니고 문제에서는 정가를 구하세요가 마지막 목표예요. 그럼 20이라는 애를 여기다가 넣으면 되겠네. 여기다. 그치? 여기 a 자리에다가. 그죠? 그럼 여기다 20 집어넣으면 정가는 3,000 곱하기 여기 20 들어가면은 얘가 100분의 20이니까 5분의 1이죠. 5분의 1. 주영아 1 더하기 5분의 1. 그럼 3,000에다가 5분의 6을 곱할 거예요. 그럼 3,000에다가 5랑 약분시키면 얼마야? 600 곱하기 6은? 3,600. 그쵸? 정가는 3,600이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치? 고비가 많았다. 그죠? 이 문제는 딱 한 가지 개념만 있으면 풀 수 있어요. 뭐가 필요할까, 승우야? 근해 공식도 필요 없어. 근해 공식보다 더 간단한 거 뭐만 있으면 될까? 힌트. 판별식만 쓰면 돼. 판별식.
딴 거 다 필요 없고 판별식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쵸? 자, 민서야 아까 전에 판별식 D가 뭐라고 했더라? B제곱. 그렇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판별식이라고 했었고요. 자, 서진아 D가 0보다 클 때는 무슨 뜻이었더라?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 자, 판별식이 0이면은 뭐였더라, 서진아? 두 글자. 중근.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뭐였더라? 그렇지. 서로 다른 두 허근이었죠. 그쵸? 자, 그럼 이 문제를 딱 읽자마자 첫 번째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라고 말했으니까 자, 하윤이 해볼까? 요 놈의 판별식을 D1이라고 할게요. D1이 뭐지, 하윤아? A제곱. 그렇죠. 그냥 B? 4B, 4B. 그치? 요렇게. 이것이 지금 D1입니다. 첫 번째 방정식의 판별식인데 이 녀석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D1의 값은 예진아 0보다 어떻다는 걸 알고 있죠? 크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니까 큽니다. 오케이? 자, 이걸 알고 있는 상태로 뭐 정리할 것도 없어. 그대로 놓고요. 두 번째 식으로 가봐. 자, 두 번째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라 그랬으니까 이 녀석의 판별식을 써볼게요. 이 녀석의 판별식을 D2라고 합시다. 뭐 식이 좀 길긴 하지만 그냥 판별식이니까 x의 개수 a-2c를 통째로 어떻게 해야 돼? 제곱해야지, 그치? 이게 여기서의 b니까요,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c인데 a는 지금 1이니까 생략. c가 이거 전체가 지금 c인 거죠. 오케이? 요거 전체가 c. 그래서 4 괄호 b-ac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서진아, 이 판별식 이해되니? 민서 이해되니? 자, 그럼 한번 전개 한번 시켜볼게요. 민서 이거 전개시키면 뭐죠? a제곱 이거 완전 제곱식이잖아. 이거 전개시키면 3개 나와요. 항이 가운데 뭐가 있죠? 가운데 뭐가 있더라? 그렇지. 요거 있고 그 다음 플러스 뭐가 붙어? 4c제곱 이렇게 전개되죠. 자, 그 다음에 서진이 이거 분배 법칙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4b. 그렇지.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4ac는 날아가네요. 이렇게 4ac 날아가죠. 남아있는 식을 잘 보시면 여기 a제곱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4b가 있잖아. 얘네 둘은요 같이 가야 돼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니까? 이거 알고 있잖아요. a제곱 마이너스 4b가 0보다 크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a제곱 마이너스 4b를 이렇게 같이 모아주세요. 모아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얘가 0보다 크다는 거 확실하잖아.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뭐가 붙어있냐면 4c제곱이 붙어있죠. 4c제곱. 아무런 조건이 없어도 4c제곱은 무조건 0보다 어떨까요? 크죠. c가 실수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제곱 붙어있으면 무조건 0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 부분도 0보다 크고요. 이 부분도 0보다 크니까 둘이 더한 것도 0보다 어때? 크죠. 무조건 큽니다. 네. 그래서 이게 0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고, 하윤아, 그럼 D2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요 방정식은 어떤 근을 갖는다? 그렇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오케이? 여기를 봐야죠.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을 봐야 돼. 주용아, 이거 딱 보면 뭐야? 이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이 등장했어. 그럼 이거 무슨 식이란 얘기예요?
아까 우리 첫 번째 문제에서도 했잖아. 이 페이지 첫 번째 문제에서도. 거기서도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런 말이 나왔잖아. 네. 그래서 뭐라고 했죠? 야, 씨, K. 너 아까 여기다가 0 했던 게 이거잖아. K에 대한 무슨 식이었어, 그게? 허허. 그래, 항등식이었잖아, 항등식.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항등식이에요. K에 대한 항등식이고. 자, 이번에는 중근이라고 했어요. 중근. 승우야, 중근을 보니까 뭐가 떠올라? D는요. 그렇지. 판별식은 0이 떠오르죠. 자, 그래서 이 방정식의 판별식을 쓴 다음에 그 판별식이 0이다 라는 그 식이 K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런 말이에요. 일단 판별식부터 써봐야 되겠죠. 그죠? 자, 판별식을 쓰려고 보니까 요 자리에 2가 붙어 있어요. 2가 붙어 있어. 민서야, 여기 2가 붙어 있다는 얘기는 이 부분을 우리가 짝수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이 짝수면 우리는 판별식의 짝수 공식을 쓸 수 있거든. 요렇게 아까 요렇게 썼던 거. 요거 아까 식의 모양이 뭐였는지 기억나니? B'의 제곱. 맞아요. 그쵸?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B'이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을 2로 나눈 거니까 결국 뭐예요? 요게 B'이죠. 그죠? 맞죠? 자, 그래서 B'의 제곱이면 2K 플러스 M의 제곱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니까 혜원아 뭐하고 뭐만 곱하면 돼? 4하고 그치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N까지 요만큼이죠. 네. 요게 판별식의 짝수 공식인데 하윤아 이것이 는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맞죠? 자, 이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 식이 주용아 이 식이 어떤 식이었다? 이 식이 어떤 식이었다? 예, 판별식 물론 판별식인데 근데 이게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게 성립한다고 했잖아. 항등식 K에 대한 항등식. 그럼 누구에 대해 정리해야 돼? K에 대해 정리해야지. 그치? 네, 그래서 전개시켜 보겠습니다. 자, 서진아 이거 전개할 수 있겠니? 이거 제곱 붙어 있는 거? 그럼 이거는 할 수 있니? A 플러스 B 전체의 제곱 이게 어떻게 전개되더라? A 제곱 플러스 얘 곱하기 얘의 2배 2AB 그리고 플러스 B제곱으로 전개돼요. 그러면 여기다 적용을 시킨다면 얘는 맨 처음에 2K를 제곱하니까 4K제곱이 나오겠죠. 맞니? 가운데는 2K하고 M하고 곱해서 2배 하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4MK가 되겠고요. 그리고 끝에는 M제곱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분배하면은 마이너스 4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4N 이렇게 됐다. 그러면 지워지는 게 4K제곱 지워지네요. 자, 그럼 서연아 남아있는 식을 누구에 대해 정리하자 그랬죠? K에 대해 정리하자 그랬죠? 그럼 K가 붙어있는 게 요거하고 요거니까 자, 뭐라고 쓸까요? 요렇게. 그리고 플러스 그렇지. M제곱 마이너스 4N 이게 지금 는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주용. 네. 이게 K에 대한 항등식이어야 되지. 그지? 네.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둘 다 0이어야 돼. 그쵸? 얘도 0이어야 되고 동시에 얘도 0이어야 되죠? 그러면 이 앞에 부분이 0이다라는 것에서부터 M값이 그냥 나오네.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M값이 몇일까요? 마이너스 1이겠죠? 자, 이 뒤에 있는 부분도 0이 돼야 되니까 M값이 마이너스 1이었다면 들어가면 1-4n이 0이라는 거예요. N은 얼마야 그럼? 4분의 1이에요. 그죠? 이렇게 MN이 구해지고요. 그럼 우리는 얘네 둘을 더한 것을 답으로 쓸 거니까 혜원아 답이 몇 번이니? 1번이죠. 1번. 얘네 둘이 더하면 1번. 이렇게 풀 수 있겠다.
자, 106번에서는 요런 말이 나오는데 완전 제곱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승우야, 완전 제곱식 나오면 바로 따라서 뭐하고 뭐가 나오죠?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항이 항이 하나? 만약에 얘가 그냥 2차 식이 아니라 는 0이 이렇게 붙어있는 2차 방정식이었다면 2차 방정식인데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됐다면 그 방정식의 해는 몇 개? 한 개. 그 한 개짜리 해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중근. 자, 완전 제곱식이 나오면 뭐가 따라 나와? 방금 말한 거. 중근이 따라 나와. 중근이 나오면 뭐가 따라 나와? 판별식이 얼마다? 0이다가 따라 나와. 다시 한번 완전 제곱식이 나오면 뭐가 따라 나와? 중근이 따라 나와. 그럼 뭐가 따라 나와? 판별식이 0이다까지 같이 쭉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일 때라는 말을 보자마자 아하, 판별식이 0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식의 판별식을 좀 써볼 건데 태원아, 이 상태에서 바로 판별식을 뽑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왜 안 좋지? 왜 여기서 바로 판별식 뽑기가 안 좋지? 예진, 여기서 바로 판별식 뽑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안 좋지? 뭐라고? 왜 판별식을 뽑기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나랑 이렇게 의사소통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판별식을 쓰든 짝수 공식을 쓰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상태에서 바로 판별식을 쓰기가 좋냐 안 좋냐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좋냐? 그러니까 자, 판별식을 쓰려면은 뭐뭐뭐뭐 x제곱 그 다음에 뭐뭐뭐뭐 x 그 다음에 상수항은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지 판별식을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를 A라고 보고 여기를 B라고 보고 여기를 C라고 보고 판별식을 쓰잖아. 근데 지금 현재 이 식은 이런 모양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막 A, B, C로 묶여 있잖아. 그래서 얘는 한번 다시 정리를 해주고 나서 판별식을 쓰는 게 편하죠. 정리를 이런 모양으로 정리해준 다음에 주인공을 X로 해서 그래서 먼저 일단 첫 단계는 전개부터 시켜야 됩니다. 자, 하윤이 전개시켜줘. 그렇지. 자,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x에 대해 정리를 할 거니까 우리는 x 제곱이 붙어 있는 요 두 친구를 맨 앞으로 당겨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a-c x 제곱. 그 다음에 x가 붙어 있는 거는 가운데 친구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해주고, 주용아 끝에는 c밖에 없어? c밖에 없어? a 플러스 c. 자, 요렇게 정리가 돼야 우리가 판별식 쓰기 좋은 상황이 된 거죠. 그지? 자, 그럼 서연이 해봐. 여기에서의 판별식을 써볼 건데 판별식을 쓰려고 보니까 여기 2가 붙어 있네요. 그럼 뭐 쓸까? 판별식의 짝수 공식을 써볼게요. 그럼 뭐 어떻게 돼요? b제곱 그렇지. 이렇게 판별식이 만들어지고요. 자,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붙여놓은 상태로 얘네 둘이 전개시키면, 민주야 이거 전개시키면 뭐지? 아, 민서였구나. 그죠? 자, 얘네들이 전개시키면 뭐죠? a제곱? 그쵸,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자, 이것이 는 0이어야 되지요. 그쵸? 그러면 이거 바로 풀어주면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c제곱은 0이니까 자, 마이너스 달고 있는 a제곱만 넘길게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혜원아, 이 식이 뭘 말하는 식이야? 어떤 아저씨? 어떤 아저씨가 만든 식이야? 어떤 식이
삼각형이잖아요. 네.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가지고 이딴 식이 나왔어. 네.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아, 그렇죠. 피타고라스의 정리 성립한다는 얘기죠.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하는데 A가 지금 오른쪽에 혼자 있으니까 A가 무슨 변인? 빗변인. 그치. 가장 긴 변. A가 빗변인. 그래서 요걸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됩니다. A가 빗변인 직각 삼각형. 요것이 요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107번을 보면 요렇게 생긴 2차식이 x, y에 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때라고 했어요. 문제가 뭐 그렇게 길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은데 근데 이제 이거 풀기가 좀 난해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x제곱 플러스 뭐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방정식이 두 근으로 알파하고 베타를 갖는다고 하면 그럼 주용아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일까요? 만약에 이 방정식이 두 근으로 예를 들어 3하고 5를 가졌대. 네. 그럼 이 방정식은 인수분해된 모양이 뭐였을까? 네가 어떤 방정식을 풀었는데 맨 마지막에 x는 3 또는 5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 3 또는 5가 나오기 바로 직전에 어떤 모양의 식이 있었겠냐고요? 아, 그 소리였어. 그 소리야. x 마이너스 3 어. x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겠지, 그치? 그럼 만약에 두 근이 3, 5가 아니라 두 근이 알파, 베타였다면 5. 네. 그럼 3자리에 뭐 넣고 알파 넣고 5자리에 뭐 넣고 베타 넣고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죠. 네. 그치?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 요 2차식이 x에 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대요. 그럼 만약에 내가 요 2차식을 자 일단 지금은 현재는 x, y가 다 섞여서 써 있으니까 x에 대해 정리를 할게요. x가 제일 높은 애가 얘고요. 그 다음이 요 놈이랑 요 놈이니까 얘네들을 y-1x로 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묶어서 쓸까? y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k는 이렇게 쓰면은 이게 지금 요 주어진 식을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쓴 겁니다. x에 대한 내림차순을 이렇게 썼을 때 자 여기다가 내가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는 0을 붙여볼게요. 원래는 없지만 는 0을 붙여볼게요. 그러면 이 녀석이 어떤 근을 갖는가를 찾아보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이잖아.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얘가 어떤 근을 갖는가 찾아보면 그 근이 여기서의 알파와 베타의 역할을 해줄 테니까 얘가 어떤 근을 갖는지 찾으면 그 근이 요 자리하고 요 자리에 들어가 있는 요런 모양으로 이 식이 인수분해가 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때 요 자리에 들어가는 이 알파와 베타 자리에 들어가는 그 식들이 자, 요 식이랑 요 식이 둘 다 y에 대한 1차식이 돼야만 자, 여기에 y에 대한 1차식이 들어가야만 그래야 이 괄호가 이 첫 번째 괄호가 x하고 y에 대한 1차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x 빼기 하고 여기가 y에 대한 어떤 식이 들어가면 얘가 x, y에 대한 1차식이 될 거예요. 그런 모양으로 인수분해가 되도록 해봐라는 거죠. k를 잘 맞춰서. 근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이 방정식의 근이 뭐냐가 필요합니다. 근이 뭐냐? 이 방정식의 근이 뭐냐? 승우야, 방정식을 푸는 방법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인수분해고 두 번째가 뭐였어요? 근의 공식이죠. 지금 얘는 인수분해하기 힘드니까 복잡해도 할 수 없어. 근의 공식을 써볼게요. 얘한테. 자, 얘한테 근의 공식을 써보면 엄청 길겠죠? 2a분의니까 4분의 뭐지 하연아 여기?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이거 아닌가? 너 근의 공식 외워봐. 2a분의 뭐야? 마이너스 b잖아. 그치? 이게 마이너스 b 아니에요? 맞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하고 이제 요 안에가 이제 뭐가 되냐면 여기가 이제 b제곱이 들어가는 거죠. b제곱. b제곱이면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요것의 제곱 마이너스 4ac죠? 그럼 봐봐. 마이너스 4에다가 a가 2잖아. 2에다가 그 다음에 c가 이 끝에 이만큼이죠. 끝에 이만큼이 다 c인데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요. 요 마이너스 때문에 플러스로 바뀔 거고 여기에 괄호치고 y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k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됩니다. 조금 정리할게요. 조금 중요한 게 지금 루트 안에 부분이니까 나머지 부분을 냅두고 루트 안에 부분만 정리할게요. 그러면 루트 안에 부분이 뭐냐면 자 이거 전개되면은 y제곱 나오겠죠. 여기서 y제곱 그 다음에 이거 분배하면은 8y제곱 나오겠죠. 그럼 둘이 합치면 9y제곱이죠. 9y제곱.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2y 여기서는 마이너스 16y 그죠? 마이너스 2y에다가 마이너스 16y 그럼 마이너스 18y가 되겠죠. 자 여기서 상수항 1 나올 거고요. 여기서 상수항 마이너스 8k 나오겠죠. 플러스 1 마이너스 8k 자 요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봤을 때 이 식이 지금 y에 대한 1차식처럼 보여요? 얘가? 그렇게 안 보이죠? 일단 얘가 y에 대한 1차식이라고 보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루트가 씌워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1차식이야? 그치? 얘가 y에 대한 1차식이 되어야지만 이 전체 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걸 y에 대한 1차식이 되게 만드는 건데 얘가 그렇게 되려면 루트가 없어져야 그게 가능해. 루트가 없어지는 방법은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요 부분이 뭐가 될 때 루트가 없어질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여러분 루트 안에 x 플러스 1이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없죠? 근데 루트 안에 x 플러스 1의 제곱이 있으면 어때요? 이거는 루트 밖으로 나올 수 있잖아. 그죠? 물론 이게 부호에 따라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루트 밖으로 나올 수 있잖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가 되면? 완전 제곱식이 되면 얘처럼 이렇게 생기는 완전 제곱식이 되면 그럼 얘가 루트 밖으로 뿅 나올 수 있어요. 얘가 나올 수 있다면 이건 1차식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줘야 되냐면 자 여기다 지금 요렇게 지금 색칠한 요 식이 무슨 식이 되게 만들어라? 완전 제곱식이 되게 만들어라. 요렇게 목표가 바뀌는 겁니다. 근데 승우야 아까 완전 제곱식 하면 뭐가 나온다? 중간에 뭐 있죠? 중근. 그럼 중근 하면 또 뭐가 따라 나와? 판별식이 0이다 따라 나오죠. 그쵸?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면 풀리냐면 이 색칠한 부분에 판별식이 0이다를 쓰면 답이 나와요. 이거 색칠한 부분에 판별식을 쓸 거예요. 이거 다른 거 다 지워버리고 이 색칠한 부분만 보세요. 이 부분의 판별식을 우리가 D'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D'은 지금 여기가 18이니까 짝수 공식 가능하죠. 이렇게. 그러면 서연아 짝수 공식 쓰면 어떻게 돼? 81 마이너스 9 괄호 그렇지. 자 이것이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이런 상황이죠. 그렇죠? 전개시키면은 81 마이너스 9 플러스 72k인가요? 이렇게 되나? 그죠? 그러면은 요게 는 0인 거니까 72k가 72 마이너스 72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k 값은 얼마? k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아 어렵죠? 어려운 문제야. 근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 문제를 처음 만났으니까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를 최대한 여러분한테 풀어서 설명을 한 거고요. 만약에 니네가 시험을 보는데 중간고사 보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자, 그러니까 어떤 문제냐면 이렇게 x, y가 섞여 있는 식이 있고 그 식이
x, y에 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라는 표현이 정확히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외웁니다.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판별식이 0이다. 우리가 지금 풀었던 과정을 잘 봐봐. 우리가 지금 풀었던 과정을 잘 보면 이 빨간 색칠한 부분이 이 부분이 결국은 이 메뉴에 있는 방정식의 판별식 아닌가요? 원래 판별식이 근해 공식에서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뽑아온 게 판별식이잖아. 그러니까 이 색칠한 부분이 사실은 이 맨 처음에 있는 요 놈의 판별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다시 판별식을 뽑았죠, 요거.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나온 요거 있잖아, 요게 판별식의 판별식이라고 보면 돼요. 요 식이. 그래서 이 문제의 풀이 방법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다 라는 것만 딱 포인트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풀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막 더 변형해서 나오진 않거든. 만약 나온다면 딱 요렇게 나올 거예요. 요 포맷으로. 그러면 그냥 요 놈을 요렇게 정리하고 요 놈의 판별식을 뽑고 다시 그 놈의 판별식을 뽑아서 0이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가 여러분 RPM에 있습니다. RPM 63쪽에 434번하고요. 435번하고 이렇게 두 문제가 요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숙제할 때 요 두 문제를 요걸 참고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114쪽의 풀이는 여기까지 할게요.